안녕하세요. 윤호의 추억팔이. 나의 유년 시절의 목욕탕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금은 아마 비 내리는 소리로 해놨을 겁니다. 제가 비가 오는 날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목욕탕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은 뭐 찜질방이다, 뭐 사우나방이다 생기다 보니까 목욕탕에 대한 옛 추억이 없습니다. 제가 사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목욕탕 하면은 이런 굴뚝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저 멀리 먼치서 바라보이는 동네에 꼭 하나 정도씩은 있었던 목욕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명 대중 목욕탕이라 그러죠. 저도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남들은 여탕 하면은 어렸을 때 어머니 손 잡고 무조건 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탕에 가면요, 다들 뭐 여자의 가슴, 뭐 음모 막 그런 게 다 생각나지 않냐, 어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탕하면 진짜 싫은 게 딱 있었습니다. 딱 두 개가 있었고, 좋은 것도 있었지만 나쁜 게 더 많았습니다. 여탕을 가면 말이죠, 처음엔 저와 다른 성을 가진 여성들을 보기 때문에 좋아서 즐거워서 가는 아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가는 게. 씻는 게 싫은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 싫은 거는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가감하게 밀어 제끼시는 그 떼미는 그때 그 추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어제 목욕탕 사파를 좀 떠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거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어린 자녀의 떼를 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는 아프다고 막 발광하고 손에 장난감을 갖고 있죠. 아, 참고로 저는 여탕에 갔을 때, 엄마와 손자 갔을 때 장난감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거에 대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엄살 피우지 마. 뭐가 아프다고 그래 하면서 막 때를 계속 미시죠. 얘는 막 죽으려고 막 난리치고. 그 여탕에 가면요, 희한한 게, 나중에 남탕 가서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찜질방 가서도 최근에 와서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여탕에는요 수건을 배급을 해주더라고요. 한 사람당 한 장씩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받는 거는 이제 몸 닦을 때 쓰는 걸로 갖다 놓으시고, 오히려 집에서 수건을 두 개를 챙겨 오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때를 밀고 난 다음에 물을 이제 뿌리시고 때를 이제 실려 보낸 다음에 이게 수건에다가, 집에서 갖고 온 수건을 이제 비누칠해서 이제 몸을 닦아 주십니다. 비누칠을 해서. 그리고 나신 후에 빨래를 하십니다. 거기서 심지어 제가 입고 왔던 속옷이나 엄마 속옷이나 해가지고 막 빠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지금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남탕에는 그런 게 없는데 여탕에 그런 게 써붙어 있어요. 빨래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진짜 빨래 하지 말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짜 나중에 붙었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손잡고 가면은, 진짜 목욕탕에 가면 진짜 무섭던 게 뭐냐면은, 남들 닮아는 것이 여자 뭐 그런 가슴이면 음부 그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목욕탕 여탕 하면 생각나는 게, 뜨거운 탕 주변에 그 관이 있어요. 그 기다란 파이프관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저한테는 그 커다란 은색의 그 파이프 관들이 저는 그렇게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그 뜨거운 탕 사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거 무조건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했어요. 근데 그걸 못 들어가잖아요. 어렸을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뜨거운 물 한 두세 번 막 뿌리고 강제로 막 저렇게 때를 밀게 시키잖아요. 비누칠 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뜨거운 물 들어갔다 오시면은, 항상 뜨거운 물에 물을 막 칼칼 틀으셔서 때를 막 이렇게 휘저어가면서 때가 둥둥 떠다니는 걸 이제 바꿔서 빼시고, 그리고 거기서 몸을 이제 푸시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몸을 미시고 이제 오시더라고요. 근데 여탕에는 제가 마지막까지 간 때가 언제였냐면은 유치원을 막 들어가려고 할 때쯤에 그때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어떤 여자애를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는데, 이제 엄마랑 저랑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탕 안에 있는 그 문 입구 앞에서 이제 물기를 닦아내고 이제 나가려고 할 때쯤에, 그때 아주머니들이 좀 얼추 있었고, 그때 엄마 손을 잡고 어떤 깐난 여자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저보다 어린 여자였는데, 세상에 그 뜨거운 물 위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떼구로 굴면서 그 물에 뜨거운 물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 난리가 났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어머 애가 빠졌어요, 애가 빠졌어요 하면서 막 들어가, 우리 어머니가 오래 들어갔어요. 물기도 다 닦으셨는데 저 닦고. 그리고
들어가셔서 애를 구하셨어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당연히도 애가 많이 놀랬죠. 얼굴하고 몸이 빨개가지고 막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막 굴렀으니까요. 물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애가 놀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아버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도 이제 다 크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다음부터는 아빠랑 같이 목욕탕을 가거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참고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목욕탕을 갔어요. 일요일마다 아침 일찍. 그나마 엄마가 다행스럽게 해주셨던 건 뭐였냐면은, 엄마랑 갈 때는 항상 새벽에 갔어요. 새벽 6시에. 그래서 목욕하고 집에 가면은 만화를 못 봤어요. 예전에는 KBS 이텔레비전에서 아침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애들 만화를 해줬어요. KBS에서 뭐 디즈니 만화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만화를 다 보고 이제 MBC를 틀면은, MBC에서는 이제 한지붕 세 가족을 해줬었죠. 유명한 가족 드라마였죠. 거기서 내 아버지랑 갈 때는 만화를 다 보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한지붕 세 가족까지는 안 봐도 됐고요. 여탕에 가면은 그게 엄마가 좀 안 좋은 게 그게 있었죠. 일단 때를 저렇게 막 강제적으로 민다는 거랑, 장난감을 못 갖게 갖고 하는 거랑, 강제적으로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벼락을 맞아야 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었죠. 대신 여탕하면은 있고 남탕에는 없는 게 그때 당시 있었어요. 여탕에 가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음료 냉장고가 있었어요. 바나나 우유도 있고 두유도 있고 삶은 달걀도 있고 야쿠르트도 있고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었어요. 예, 여탕에. 근데 나중에 아빠 손잡고 남탕 갔을 땐 없었어요. 횡했어요. 그냥 옷장 서랍이랑 마룻바닥 같은 거랑, 그리고 옆에 이발해주는 이발하는 도구 의자랑 2개랑,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거기서는 이제 유선 채널이라 그래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항상 막 중국 뭐 외화나 아니면 외국 외화를 많이 보는 걸 틀어놓고 그런 당시였는데,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스킨 로션 쓰는 거랑 위에 돌아다니는 그 선풍기밖에 없는 남탕은 썰렁했죠. 근데 여탕에는 이게 있었어요. 먹거리가 있었어요. 먹거리가. 남탕에는 없더라고. 난 남탕에도 이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라가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장난감을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원래 그러면 안 되시는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저는 항상 아버지 손 따라 잡고 가면은 때를 밀기보다는 비누칠만 하고 왔어요. 진짜 몸에 머리 감기고.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 엄마한테는 이제 때 밀었다 그러고요. 근데 남탕에는 있고 여탕에는 없는 게 뭐였냐면요. 잠시만요. 남탕에는 이런 기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때밀이 기계입니다. 지금은 아마 이게 돈 넣고 하는 걸로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다녔을 당시에는 아빠 손잡고 갔을 때는요, 그냥 무료로 했을 수 있었어요. 이게 때밀이 수건이고요. 등 있잖아요. 등을 밀거나 몸 전신을 밀 때는 이걸 이용했어요. 이게 지금 높은 높이에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이 정도 높이였어요. 이 정도 높이에 있었는데, 어린 사람도 쓸 수 있게끔 해놓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가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을 누르면은 이 때밀이가 돌아가요. 그 뜨거운 물 한번 쫙 뿌려주고 등을 대고 꾹 누르면 지압같이 돼 있어가지고 누를 만큼 강도가 세지거든요. 그 누름에 있어서. 그리고 파란 버튼 누르면 정지 버튼이었고요. 가끔 여기다 이제 비누칠을 해서 이제 비누칠 해가지고 때에 미시는 분도 있었고요. 남탕에는 이게 있었고 여탕에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저 아버지 손잡고 갔을 때는 세신사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세신사분이 이발도 하시고 때도 밀어주신 분인데, 어느 날부턴가 그분이 안 보이시고 나서부터는 이 기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 맨날 이거 갖고 놀았습니다. 나중에 아빠한테 많이 혼났죠. 그리고 아버지 따라가면 좋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난감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이 왜 람보르기냐 하겠지만은, 여기 써있는 대로 저희 어머니 오빠인 외삼촌 분께서 그 사우디, 옛날에는 외국으로 일을 많이 다니시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빠가 되시는 분께서, 그 외삼촌이 그 사우디 공사, 그 도로 공사를 갔다가 오시면서 그 2가지 선물을 사오셨어요. 저한테.
그 태엽 감아서 쓰는 손목 시계로 찰 수 있는 해종 시계랑 그 노란색 람보르기니 미니카를 사다 주셨죠. 그때 당시 람보르기니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 한국에는요. 스포츠카 개념이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노란 람보르기니를 처음으로 갖고 갔다가요. 제가 그 목욕탕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아,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이거 제 기억에는 아마 씻다가 아빠가 때밀어주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비누칠 해줄 때 제가 잠깐 그 위에 선반 어디다 올려놨었는데 제가 그걸 깜빡 잊고 못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죠. 그래서 어머한테 직살나게 혼났죠.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외삼촌이 또 사왔다는 그 해정시계 손목시계도 뭐 특별한 날 아니면은 손목에도 못 채우겠어요. 째깍째깍 돌아가면서 시계가 돌아가는 그런 해정시계였는데 그 어머니가 제가 손실수가 너무 많다 해서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 해정 손목시계를 한 번, 두 번 찰까 말까 결국에는 제가 좀 중고등학생 됐을 때 그 시계를 이제 장롱 깊숙한 데서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태엽을 너무 감다 보니까 그게 고장나서 또 군에서는 또 못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 옷장 서랍장에다 거의 모셔놓고 있게 되었는데요. 아, 그때 이거 잃어버린 거 너무 아깝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이 람보르기니 미니카가 없었을 당시였거든요. 그때는 스포츠카 개념이 국내에 박혀있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엄마한테 그때 아유 엄청 혼났죠. 엄청 맞고. 그리고 여기 써있는 대로 제가 어제 썼지 아빠와 목욕탕을 가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장난감을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막 물놀이 할 때 놀고 막 배 장난감도 갖고 간 적도 있고요. 자동차나 로봇도 갖고 가도 뭐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월 아침 8시 반에서 9시에 방영했었던 디즈니 만화를 보고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처럼 새벽에 안 와도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빠 따라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저렇게 저도 아버지처럼 수건을 올리고요. 소리를 이렇게 동굴 왜 목욕탕에 목소리가 울리지 않아요? 그런 놀이를 했었던 적도 있고요. 손에 물방울 만들기 놀이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목욕탕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방법은 엄마는 막 강제적으로 안고 들어가거든요. 진짜.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발목부터 넣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넣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넣고 그리고 목까지 넣어서 이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뜨거운 물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좀 아버지가 또 알려주셨어요. 저렇게 찬 물수건으로 머리에 얹고 저렇게 소리를 내면은 더위가 싹 가지고 차가운 물수건 때문에 오래 땀을 뺄 수 있다고. 그때부터였을까요? 그때 이후로 제가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잘 들어가게 된 아이가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목욕탕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찬물에 거의 안 들어갔었는데 냉탕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 냉탕에 들어가서 놀 수가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찬물에 들어갔다 하는 거를 이제 아빠 때문에 이제 알게 되었고 재미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탕에는요 수건이 쌓여 있어요. 입구에서부터. 그래서 한 장, 두 장, 세 장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최근에 제가 나중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저희 동네도 큰 찜질방 생겼을 때도 가보니까 그 남탕 쪽에는 수건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수건을 두 장 이상 외에는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급식으로 주더라고요, 여자들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몇몇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여성 편견하는 게 아니라 편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요 남탕 가서 수건에 대한 무력이 없대요. 갖고 오고 싶은 느낌. 근데 여성분들은 집에 하나라도 더 갖고 가려는 그런 욕심에 이렇게 수건을 많이 가져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그 찜질방도 안에 무슨 전자칩이 돼 있어서 혹시라도 가방에 넣어 갖고 가거나 그러면은 그 찜질방 문 밖에 앞에 그 있어요. 그 장치가 돼 있어서 거길 지나가면은 띠띠띠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알림되는 그런 도난 방지되는 게 설치돼 있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가면 수건이 그렇게 많아서 막 수건 갖고 많이 놀 수가 있었죠. 막 지금처럼 양머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수건 갖고 막 아낌없이 막 썼었죠. 발 닦는 수건으로 한 장 쓰고 몸 닦는 수건으로 한 장 쓰고
또 머리 닦는 수건으로 한 번 더 써 총 3장의 수건을 아낌없이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목욕탕에 갈 때는요, 집에서 따로 수건을 안 챙겨가도 괜찮을 정도였어요. 근데 엄마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동생이 이제 좀 더 크고, 여동생을 데리고 이제 여탕 갈 때는 이제 수건을 항상 챙겨 가셔서 아마 여동생도 엄청나게 때밀리고, 아마 그 수건으로 또 물비누 해주신 후에 또 수건도 빨래 해가고 오셨겠죠. 뭐 그때 당시야 뭐 엄마야 뭐 알뜰살뜰한 가정주부셨고 어머니셨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네 번째, 목욕 끝나고 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TV 드라마를 보면은 꼭 바나나우유를 먹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바나나우유를 처음 경험한 게 진짜 이런 얘기가 좀 창피하지만 군대 갔을 때였어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바나나우유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바나나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 유년 시절에는요. 그때 아버지는 항상 목욕이 끝나면요, 인근 주변에 짜장면 집에 가셔서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그렇다고 탕수육까지는 안 사주시고 아버지도 짜장면 먹고 저도 짜장면 먹고 집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머니가 밥상을 또 차려 넣어주세요.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배고플 줄 알고. 근데 엄마 앞에서 짜장면 먹고 왔다가 뭐 혼날 것 같아서 아빠가 항상 약속을 하고 오거든요. 절대 짜장면 먹고 왔다고 하지 말라고. 그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또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랑 항상 목욕탕 갔다 오고 그러면 짜장면을 먹고 집에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5번째, 참 아쉬운 겁니다. 이 빨간 글씨 써있죠? 음료 냉장고가 없어요, 남탕에는. 여러분, 제가 다녔던 동네 목욕탕에는요, 어머니의 가격한 때밀이가 있었고요, 장난감은 심지어 가지고 올 수도 없었어요. 대신 남탕에는 때밀이 기계가 있고요, 여탕에는 음료 냉장고가 있어요. 아, 근데 남자는 목욕탕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아빠, 만약에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시다가 목이 말라서 음료수가 먹고 싶거나 만약에 면도 하실 때 면도 칼이 필요하시면은 그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나가는데 입구에 그 돈 받는데, 저희는 1층에 남탕 여탕에 반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돈 받는 투입구에다가 아줌마한테 얘기를 하면 준대요. 음료수, 바카스 아니면 뭐 면도기 달라고 이렇게 때밀이 이런 식으로 줬다고 들었고요. 몇백 원씩 그렇게 받고 그랬을 때. 그리고 저는 목욕탕 하면요 아버지랑 무슨 추억이 또 하나가 있냐면은, 저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빠랑 같이 목욕탕을 갔을 때, 저도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있을 당시에 성장 발육이 좋은 애들은, 남자들은 이제 수염이 나기 시작했어요. 솜털이라고 그러죠. 지금처럼 이렇게 거친 수염이 아니라. 근데 저도 어느 날 낳기 시작했어요. 근데 면도를 배워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처음으로 그 일회용 면도기 칼로 면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염은 절대로 내려서 이렇게 깎는 법을 하고 반대 방향으로 깎으면 안 되는 것과, 그리고 그때 당시는 뭐 면도 크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누 거품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다가 면도기를 넣어서 소독을 해서 하면은 더 잘 깎이고, 그리고 소독도 되고 해서 괜찮다고. 그리고 남탕에서 그 면도하고 나왔을 때, 고등학교 때 처음 아버지한테 배웠을 당시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요, 스킨이 제일 아팠어요. 왜 나홀로 집의 소녀가 혼자 남았을 때 부모님 아버지가 쓰는 스킨 바르고 와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그때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스킨을 면도하고 나서 딱 바르니까 엄청 쓰라리고 욱신욱신 아프고 화끈거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생 돼서 계속 수염을 밀기 시작하니까 계속 수염이 더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스킨 사온 거 발랐을 때는 좀 덜 아프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성용 스킨이더라고요. 알코올 향이 약간 덜한. 그리고 아버지가 한 번은 그 떡볶이집 형하고 저희 고모네 형이 같이 살 때 셋이 같이 목욕탕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떡볶이집 형은 목욕탕을 잘 안 다닐 때였는데, 꾸질꾸질한 건 아닌데 잘 안 보낼 때였는데, 그 형 아버지가 좀 아프셨었거든요. 좀 몸도 좀 안 좋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떡볶이집 형이랑 명범이 형, 저희 형이랑
같이 셋이서 이제 목욕탕에 가면은 저희는 막 노는 거죠. 형들은 형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놀고 저는 장난감 갖고 놀고 아버지는 목욕을 하시면은 아버지가 그 형들까지 다 씻겨 드셨어요. 아, 지금도 참 기억나고 새록새록 나죠. 어머니가 제 몸을 씻겨줬을 때보다 아버지가 제 몸을 깨끗이 구석구석 때를 밀어주시고 그리고 비누칠을 해주시고 머리를 감겨주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왔었던 같이 따라왔던 형들도 아버지가 씻겨드렸던 그 기억 아닌 추억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한 번은 목욕탕에서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한창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자주 드실 걸 당시에 또 어김없이 주말에 토요일날 드시고 오시고 그 다음날 이제 일요일날 이제 같이 갔다가 이제 절 씻기고 아버지 씻고 난 후에 이제 밖에 나오셨는데 그때도 얼굴이 술을 항상 달고 다니실 때도 그때 알코올 중독자분은 아니셨고요. 그 직장분들이라는 게 술을 이제 즐기면서 드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누구나 다 취할 정도로 먹으면 다 술을 잘하는 줄 아시었나 봐요. 그래서 일요일날 한번 또 그때 목을 다 씻기고 저랑 같이 나갔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옷을 입으시다 이제 소파에 잠깐 누워있다 가자 이러고 누우셨는데 이제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제가 엄마한테 막 뛰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여자인데 엄마는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떡볶이집 형네 아버지가 그나마 그날 좀 몸 상태가 좋으실 때여가지고 그나마 같이 이제 엄마랑 셋이 갔죠.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를 부축해서 이제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목욕탕으로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이제 저도 이제 다 컸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 때 그래도 3학년 때까지는 안 가봤구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같이 갔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고등학교 때 파파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왜 파파보이가 됐냐고 하면요. 고등학교 때는 소풍을 가면은 각자 알아서 그 곳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차를 잘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교통편 이용을 잘 못할 당시였어요. 저희 동네도 거의 뭐 잘 지를 모를 때였다 보니까 아버지가 항상 그곳까지 저를 데려다주고 하는 걸 가끔 동네 그 학교 친구들한테 못 걷게 되다 보니까 제가 파파보이라는 별명이 생겼던 거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갔어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를 제가 등을 밀기 시작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 동네도 이제 개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밑에 지역 쪽이 다 이제 쓸리고 이제 없어졌을 때 이제 목욕탕이 없어진 거죠. 그래도 갈 데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하던 사람들인데 못하니까 그 아래 동네로 가고 또 윗 동네에도 가고 그랬는데 물도 뭐 분위기도 상황도 너무 안 좋고 그래도 가니까 또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여탕에만 있다는 그 음료 냉장고도 있고 당연히 아니나 다를까 목욕탕에서 때밀이 기계도 있고 근데 저희가 다녔던 옛날에 그 목욕탕에 그 풍경이 없으니까 너무 아쉽고 서운하더라고 섭섭하고 그리고 어느 튼가 그 목욕탕들도 하나둘 자취를 감추다가 지금은 아예 없어졌잖아요. 거의 요새는 뭐 찜질방이다 뭐 사우나 하다 해가지고 그런데 다 목욕이 비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예전에 편의점 알바를 할 당시에요 2년에 한 번씩 편의점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할 당시가 될 때마다 찜질방에 가서요 땀 쫙 빼고요 그 찜질방 안에는 목욕탕에 가서 그 요새는 때밀이라고 안 하죠 세신사분께 세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신 서비스를 받고 그분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비타오백이나 바카스 한 병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왜냐면은 요새는 명절 때나 신년 새해 되면은 목욕탕 가서 때를 밀거나 깨끗이 씻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집에서 물 샤워나 비누 샤워를 하니까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항상 그만두게 되고 나오게 되면 항상 그렇게 찜질방을 가서 땀을 빼고 때를 밀던 제 자신이 올해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면은 아버지를 그때 보내드리고 보름이 되자마자 또 같은 경우로 또 편의점에 재계하게 되면서 저도 그냥 부득이하게 더 일하고 싶었지만 못하게 되고 일 나왔을 때 찜질방에 가서 찜질하고 때를 좀 확 밀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편의점 알바를 또 알아보러 다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과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한 정확히 2, 3일 지났을 때
현타가 왔다고 지난 시간에도 아버지 사연 이야기했겠지만은 한 보름인가 20일 동안을 진짜 멍한 상태로 살았어요 진짜. 그리고 순간 욱하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보고픔에 막 엉엉 울다 잠이 들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끔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날 때마다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즐겨 드시는 음식을 가끔 이렇게 해서 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음식이나 뭐 그런 거 먹을 때마다 아버지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엄마와 목욕탕 갔을 때 기억은 여타 몇몇 여자분들의 그런 나체나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엄마랑 갔을 때 생각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때를 밀렸을 때랑 그리고 그 목욕탕에서 발 헛디뎌서 목욕탕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 살아나왔던 그 여자애를 목격했을 때 그 충격, 그리고 장난감을 못 갖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탕의 그 뜨거운 물 탕 그 주변에 그 파이프, 그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그 파이프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여탕 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는 음료 냉장고가 여탕에만 유일하게 있었다는 거. 대신 남탕, 아빠랑 함께 한 남탕은 때밀이 기회가 있었다는 거. 지금도 목욕탕에 간헐적으로 가면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요 가끔 이제 목욕탕을 가끔 어쩌다 보니 혼자 갔을 때도 있었어요. 어른이 됐다 싶을 때,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동네 목욕탕이 없어지고 다른 목욕탕으로 제가 혼자 스스로 이제 가고 그랬을 당시에 그때 때밀이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아저씨 한 분이 계셔서 저 죄송하지만 제가 등 한번 밀어드릴 테니까 저 등 한번 밀어주시겠어요 하고 서로 이렇게 오가면서 정이잖아요 그것도. 그래 본 적도 있었죠. 근데 요즘은 그런 정이 없잖아요. 등 밀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밀어주려고 하고 말도 할 수도 없고 너무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때밀이 기계가 남탕에 있는 것만 봐도 뻔하죠. 여탕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있을 때는 어머니는 등을 제가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제가 못 밀 때는 옆에 아주머니나 할머니 분이 계시면 서로 이렇게 밀고 그러시는 걸 제가 몇 번 목격을 한 적은,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탕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요, 저는 여탕에 대해서 여자들의 가슴과 여자들의 음모 뭐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은 안 납니다. 그냥 안 좋은 추억밖에 없어요. 여탕 하면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엄마가 끌어안고 뜨거운 물 그 들어가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장난감을 못 갖고 간다는 것과, 그리고 다 씻겼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옆에서 엄마가 혼자 가지고 갔던 수건을 빨거나 속옷을 빨고 오시는 거 보면은 좀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도 나왔을 때는 엄마가 음료수는 하나씩 사줬죠. 저희 어머니는 바나나 우유를 사준 적이 없어요. 야쿠트로만 사주더라고요. 야쿠트만. 그리고 아버지랑 항상 목욕탕을 가면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장난감을 가져갈 수 있고 아버지랑 가면 강제로 때를 안 미십니다. 나중에는 뜨거운 물에 들어갈 법을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머리 위로 찬 수건을 올리고 동글서리 내기랑, 그리고 냉탕에 가서 노는 법도 그 기분 좀. 그리고 아빠가 하는 거 대부분 자녀들이 다 따라하잖아요.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뜨거운 물에다 찬물에 들어가고 찬물에다 뜨거운 물에 오고 가고 하는 걸 보니까 저도 그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뜨거운 물도 더 이상 뜨거운 물이 아닌 시원한 거. 왜 어른들 뜨거운 물 들어가면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그걸 느끼게 된 게 아빠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목욕탕에서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솜털 수염이 났을 때 면도하는 법도 배우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목덜미 뒤에 잔털 그 털들을 항상 깎아주셨어요. 목 뒤에 있는. 그리고 구렛나루 쪽도 정리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욕탕 끝나고 나면 TV 속이나 남들이 다 사주던 바나나 우유가 아닌 저희 아버지는 짜장면을 사주셨답니다. 근데 좀 아쉬웠다면 남탕에는 음료 냉장고가 없어서 항상 돈 개찰구 쪽에 가가지고 아주머니한테 따로따로 얘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탕에 갔을 때 그 유선 TV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럼 항상 거기에는 중국 외화를 진짜 많이 해줬어요. 영화, 외국 영화보다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강씨 영화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강씨 영화가 거의 19금 아니면 18금이었기 때문에 애들은 거의 못 봤을 때였고, 근데 저는 어린 청소년이었고 유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씨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일요일 하면요, 아빠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또 장난감을 들고서 주말 만화 프로그램을 다 보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목욕탕을 갔었던 그날의 추억이 생각나네요. 아, 아빠와의 목욕탕 정말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저에게는 즐거운 목욕탕 추억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욕탕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집에서 샤워기로 바디워시로 해서 그냥 깨끗이 씻어내기만 하겠죠. 윤회의 추억팔이, 오늘은 목욕탕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회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